안녕하십니까. 멘토링 개론 박수현입니다. 오늘 매일 기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매일 기뽀하자 37입니다. 1번 평균과 분산의 지배 원리에 의하면 동일한 수익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동일한 수익이라면 위험이 작은 투자안이 누가 봐도 더 좋답니다. 그럼 위험이 작은 투자안이 큰 투자안을 지배한다. 그럼 동일한 위험에서는 수익이 큰 투자안이 수익이 작은 투자안들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이 큰 걸 채택하게 돼 있답니다. 5. 2번 지배 원리에 의하면 A 투자안의 수익이 10% 위험이 5이고 B 투자안의 수익이 8% 위험이 6이라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지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항상 어떻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동일한 수익하에서 동일한 위험하에서만 비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렇지 않답니다. 그래서 지금 A 투자안의 경우에는 B 투자안보다 수익이 더 큽니까? 10%로. 그 다음 위험은 5로. B 투자안 6보다 작다? 그럼 당연히 A 투자안이 수익은 더 크면서 위험은 더 작으니까 채택을 하게 돼 있습니까? A가 B를 지배한다. 그래서 하나의 투자안을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X가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3번. 지배 원리에 관한 내용을 이제 정리해보면 수익과 위험이 A 투자안과 B 투자안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A 투자안과 B 투자안은 수익이 동일합니까? 10%로? 그때 위험이 작은 게 큰 것을 지배한다. A 투자안이 지배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위험이 5로 동일합니다. 그때는 동일한 위험에서는 수익이 큰 게 수익이 작은 걸 지배한다. B 투자안을 채택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A 투자안과 B 투자안을 비교했더니 A 투자안의 수익이 더 크고 위험 더 작더라. 그러니까 A 투자안을 채택하는 겁니다. A 투자안이 B 투자안을 지배한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배 원리에 의해서 투자 결정 못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A 투자안과 B 투자안을 지금 비교해 봤더니 A 투자안이 수익이 더 크고 위험도 더 크다. 그럼 B 투자안은 수익도 작으면서 위험도 작으니까 한 놈이 한 놈을 지배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지배 원리로 채택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선택을 못하게 돼 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변이계수였다. 변한다 이상하게 그것과 관계 있는 수, 위험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배 원리는 반드시 수익과 위험 둘 중에 하나가 같지 않아도 적용이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유일하게 수익과 위험 모두 큰 투자안과 수익과 위험 모두 작은 투자안의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 또는 비례관계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이거 반비례관계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 그 다음 4번.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지배 원리에 의한 포트폴리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동일한 위험에서 따져볼 때는 이제 수익을 따지게 돼 있는데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이 제일 큰 포트폴리오입니까? 수익이 제일 높은 포트폴리오? 그래서 수익이 더 낮은 포트폴리오들을 지배하더라. 그럼 수익이 낮은 애들은 아래쪽에 위치한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위험에 이제 수익 따지는구나. 수익이 제일 높으니까 수익이 낮은 아래 것들을 지배하더라. 근데 오른쪽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지배한다고 해서 X. 그 다음 5번.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이번엔 동일한 수익에서 따져본다면 위험이 제일 작은 포트폴리오였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더 큰 포트폴리오들을 지배하더라. 동일한 수익에서는. 그럼 위험이 더 큰 애들은 어디에 위치한다? 오른쪽에 위치하더라. 그래서 동일한 수익하에서 오른쪽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지배하는 거지 아래쪽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 동일한 수익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래쪽, 위쪽 이런 얘기가 나오면 수익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 그렸던 거 생각해 보시면. 그럼 또 수익을 판단한다는 얘기니까 X가 되더라. 동일한 수익이면 이때는 위험을 판단한다. 위험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험이 큰 투자안들이더라. 포트폴리오. 기억을 꼭 합니다. 그래서 X. 그 다음 6번.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의 모임을 우리는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효율적 전선 상에 있는 그 어떤 점을 뽑아도 걔는 효율적 포트폴리오입니까? 네. 5. 그 다음 7번. 동일한 효율적 전선상에서 투자자별로 최적 포트폴리오가 달라지는 이유는 투자자별로 효율적 전선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까? 위험에 대한 태도가. 그래서 위험에 대한 태도가 공격적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위험을 덜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위에서 뛰어내린다. 그래서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큰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최적 포트폴리오로 선택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MM으로 공격적인 투자자일수록 위에서 뛰어내린다. 우리 번지점프로 얘기했을 때 기억을 꼭 해두십시오. 위가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큰 걸 의미하더라. 5.
그 다음 8번. 효율적 전선이 곡선이 되는 이유는 위험과 수익의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 그래서 효율적 전선상에서 더 높은 수익을 누리고 싶으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도 높아지기 때문이더라. 5. 그 다음 9번. 공격적인 투자자일수록 효율적 전선상에서 위에서 뛰어내린다. 그 위가 오른쪽입니까? 그래서 위는 수익이 높은 것. 그 다음 우측에 있다는 것, 위험이 큰 것. 그 얘기였습니다. 최저 포트폴리오로 선택한다. 5. 그럼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낮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겁니까? 번점프를 하더라도. 그럼 낮은 곳에서 뛰어내린다. 그 말이 좌측?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익도 작고 위험도 작은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사람은 보수적인 투자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10번.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목적은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때 전체 위험,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시장 모두에 영향을 끼치는 체계적 위험과 개별 투자에만 영향을 끼치는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더라. B는 우산 쓰면 피할 수 있다가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면 결국 뭐가 줄어드는 거다? 총 위험이 줄어든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총 위험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의 존재로? 체계적 위험의 존재로. 그럼 비체계적 위험이 0이 되면 그때는 체계적 위험과 총 위험이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5. 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무조건 X. 체계적 위험은 효율적의 할아버지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데리고 와도 전혀 줄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지금 같은 내용 때문에 5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11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목적은 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데까지 줄여서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뭐더라?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 제가 선창을 때리면 후창 때려 보셔야 됩니다. B는 우산 쓰면 피할 수 있다. 그래서 B가 딱 뜨면 피할 수 있는 위험.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데까지 줄여서 0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X. 12번.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비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못 줄인다. 뭐는? 체계적 위험은. 그래서 X. 13번. 상관계수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무슨 계수 그러니까 변이계수라고 잘못 읽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수익 일단위당 위험의 크기. 위험의 크기였지. 수익의 크기라고 나오면 X지. 그러면서 얘를 5라고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상관계수는 구성 자산들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의 유사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거였고 변이계수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지금 수익 일단위당 위험의 크기는 변이계수를 얘기하더라. X가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건 투자론에서 나오는 네 글자짜리 계수 둘. 상관계수와 변이계수는 둘 다 낮을수록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14번. 해당 부동산과의 상관계수가 주식은 0.3, 채권은 0.1, 그리고 예금이 0.2라면 분산 투자는 상관계수의 수치가 가장 높은 주식과 함께하는 것이 투자의 위험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고 되어 있는데 상관계수의 수치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럼 이 셋 중에 제일 낮은 게 뭐더라? 채권. 그래서 X가 됩니다. 15번. 상관계수의 수치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가졌습니다. 이 중에서 마이너스 1일 때가 위험 분산 효과가 가장 크더라. 마이너스 1이란 얘기는 A 투자에 위험이 발생해서 수익이 떨어지면 B 투자는 반대로 그만큼 올라간다? 그럼 평균적인 수익이 가능해집니까? 네. 그래서 5, 지금 X. 그 다음 16번. 상관계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들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의 유사성. 얘가 바로 여기까지가 뭡니까, 여러분? 상관계수, 상과계수를 나타내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을수록 좋다, 그래서 X. 그래서 지금 매일기보 37의 내용을 본 겁니다, 여러분.